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페터 한트케의 어느 작가의 오후와 황정은의 디디의 우산 이렇게 두 권입니다. 한트케의 작품은 계속해서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읽은 책도 아주 좋았습니다. 어느 작가의 오후에서 주인공은 작가 또는 그라고 지칭됩니다. 작가는 길을 걸었다. 그는 카페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작가 혹은 그는 페터 한트케 자기 자신입니다. 한트케는 왜 자기 자신을 나라고 드러내지 않고 작가 또는 그라고 했을까요? 독자에게 한트케가 자기 자신으로 읽히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제3자를 말하듯 서술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조차 자신이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제3자가 되어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왜 그렇게 느꼈을까? 왜 그때를 떠올렸을까 하며 자신을 되짚어보고 자신을 이해해보고자 한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그 하루의 오후를 통해 작가는 자기 자신과 조우하고 이해하며 일종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과의 화해로 자기 불신과 불안을 잠식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작가의 오후에서는 12월 어느 날의 오후, 그날의 일과를 마치고 집을 나선 작가의 아주 평범한 하루 동안의 행적과 감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줄거리랄 게 없습니다. 한 작가의 어느 오후 동안 벌어지는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한 감상과 숙고, 벌어지는 일들의 지각과 그 속에서 떠오르는 단상들을 지켜보는 것이 독자가 할 일입니다. 언어에 대한 그리고 문학에 대한 작가의 감정과 사고를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페터 한트케의 어느 작가의 오후라는 책을 보고 먼저 떠오른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입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도 구보가 주인공인데 이 구보는 소설가 박태원 자기 자신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소설가 구보가 경성 시내로 나와 보낸 하루를 그리고 있습니다. 페터 한트케의 어느 작가의 오후는 1989년에 발표되었고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938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거의 반세기의 간격을 두고 출간된 소설이 저에게 교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트케와 박태원, 이 두 사람이 산책길에서 서로 마주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소설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추구하는 문학은 어떤 것인가요? 문학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설의 소재는 어디에서 주로 찾으세요? 몇 시쯤이 작품 집필이 잘 되십니까?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시나요? 문학과 사회는 별개일까요? 등등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분야까지 대화의 폭은 커질 것이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혹은 두 사람은 워낙 과묵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서 별로 대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문단계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한국 소설사상 가장 두드러진 모더니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고 구보라는 이름은 소설가를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저는 페터 한트케의 어느 작가의 오후가 유명한 것처럼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도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태원의 소설도 결코 그에 뒤지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의 가족사를 이야기하자면 큰딸이 박서령이고 차녀가 박소영 그리고 삼녀가 박은영입니다. 여기서 둘째 딸 박소영이 영화감독 봉준호의 어머니죠. 박태원은 1950년 6.25 때 월북했고 북한 쪽 종군 기자로 활동했지만 1956년 남로당 계열로 몰려 숙청당해 창작 금지 조처를 받습니다. 이후 집단농장에서 노동했다는 말도 있고 함경도 벽촌의 학교장으로 자천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4년 뒤인 1960년에 창작 금지 조처가 풀려 작가로 복귀했지만 그의 몸은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7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월북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월북했더라도 계속해서 창작을 해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다면 통일이 되어서 그의 작품을 더 읽어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두 번째 읽은 소설은 황정은의 디디의 우산입니다. 디디의 우산은 소설의 제목은 아니고 소설책의 제목입니다. 디디의 우산에는 두 편의 중편 소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D이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D는 창작과 비평 2016년도 겨울호에 웃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소설이고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문학 3이라는 문학웹에 2017년도에 10월부터 12월 동안 연재했던 소설입니다. 디디의 우산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소설 D에서 디디라는 인물이 D에게 준 우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 D가 끝난 후에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가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돌아갈 무렵엔 우산이 필요하다라는 D에서 뽑아져 나온 문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두 소설은 각각 주인공도 다르고 아예 다른 소설이지만 연작 소설인 것처럼 말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D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D와 디디는 사람 이름입니다. 주인공은 D입니다.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비 오는 날 D는 디디에게 우산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디로부터 그 우산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동창에서 이 둘은 재회하는데 그날에도 공교롭게 비가 옵니다. D는 자신이 우산을 빌려준 것을 잊고 있었지만 디디는 그날 일을 기억하며 그때 너에게 우산을 빌렸다가 돌려주지 못했으니 이 우산을 가져가라며 자신의 우산을 건네줍니다. 둘은 결국 함께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산은 비를 피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즉 세상의 풍파를 피하게 해주는 작은 안식처가 되는 상징입니다. 그 우산 속에 둘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함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점이 디디의 우산에 나오는 두 가지 소설을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D와 디디는 나중에 함께 살게 됩니다. D는 디디와 함께 살면서 세상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디디가 죽게 되고 D는 폐쇄된 외로움 속에 빠져 스스로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소녀라는 남자를 통해 다시 세상과 화해하고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디디가 세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이끌어준 사람이라면 디디가 죽은 이후에는 여소녀라는 남자가 D에게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서로는 외롭고 거친 세상을 함께하며 서로 보듬으며 살아갈 때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를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의 주인공은 소설가이고 여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던 날 오전부터 정오를 지난 몇 시간 동안 주인공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 이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그 회상에는 개인의, 가족의 역사도 있고 사회의, 나라의 역사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해 투쟁했던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거론됩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사건과 집회도 언급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도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공감과 함께라는 화두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난관을 우리는 함께 공감하며 함께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개인의 일에 가족과 친구가 뭉쳤고 나라의 일에 국민이 뭉쳤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문을 읽어나가는 장면인데 그 일을 이룬 사람은 결국 함께했던 국민들, 그 자리에 함께 섰던 소시민들입니다. 저는 함께라는 이 화두를, 가치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혼자라는 것보다 더 우세하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해야 한다. 정의에 공감해야 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생각이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개인의 주체적 행동이 비난받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경계합니다. 함께라는 것을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함께의 가치는 크지만 혼자의 가치도 큽니다. 만약 혼자라고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회는 함께 해야 하는데 왜 난 혼자인가 하고 외로워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혼자여야 하는 때가 있기도 하고 그것이 결론이 아닌 과정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혼자여야 할 때 혼자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용히 직시하는 때이기도 하고 스스로 강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혼자가 되는 이유는 아주 많을 텐데 자기 자신을 믿고 그 시간을 채워가면 그 시간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소설로 돌아가서 이 두 소설이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함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담으로 또 다른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성소수자 문제입니다.
D에서는 남자 커플이 등장하고 D와 DD가 남자입니다.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에서는 여자 커플이 중심이 됩니다. 소수자라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비난받아야 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들이 자연스레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므로 성소수자는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닌 보편자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이상 두 권의 소설을 리뷰했습니다. 먼저는 페터 한트케의 어느 작가의 오후, 그리고 또 한 권은 황정은의 디디의 우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산이 있나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를 맞을 수도 있죠. 우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쓸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의 작은 우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비를 피하고 싶다면 이쪽으로 오세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